주가 100만 원에서 19만 원. 불과 몇 년 만에 80% 폭락. 지금 NC소프트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21조 원을 넘기며 잘 나가던 회사가 이제는 4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조차 2대 주주로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유저들은 개돼지 취급한다, 개고기 식당 같다며 조롱합니다. 게임을 잘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NC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정도가 됐습니다. 2024년 창사 2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손실 1,092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도 12% 감소했습니다. 신용 등급마저 하향 조정되며 기업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 이 몰락은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유저 인식의 악화, 게임 산업 패러다임 변화, 세대 교체 실패가 한꺼번에 맞물려 벌어진 구조적 위기입니다. NC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 인식은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것. 둘째,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업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세대 교체와 신시장 대응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 교훈은 게임업계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됩니다. IMF 위기 속 모두가 쓰러지던 1998년. 한국 게임 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단 하나의 게임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니지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 국민들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시절 사람들을 위로하고 몰입시킨 게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PC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리니지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리니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니지는 1998년 11월 출시 직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IMF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불황이었기에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고 게임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리니지는 단순한 성공작이 아니라 한국 온라인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꾼 작품이었습니다. 리니지 성공의 비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PC방 확산과 맞물린 서비스 환경. 둘째, 유저 간 경쟁과 협동을 결합한 혈맹 시스템. 셋째, 과금 구조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이 요소들이 맞물리며 리니지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한국형 MMORPG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MMORPG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리니지입니다. 혈맹, 공성전, 아이템 강화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 게이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90년대 후반 리니지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무법지대 같은 가상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게이머가 밤새도록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리니지는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나오는 MMORPG 대부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혈맹과 대규모 전투 시스템, 공성전과 경쟁 구도, 아이템 강화와 파괴의 긴장감, 당시 기준 화려한 그래픽과 멀티플레이. 이 모든 요소는 당시로서는 신선하고 충격적인 혁신이었습니다. 리니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저 간의 결속을 만들어낸 혈맹 시스템. 둘째, 경쟁과 전쟁을 일상화시킨 공성전. 셋째, 끊임없이 과금을 유도하는 아이템 강화와 리스크 구조. 이 세 가지가 유저를 붙잡고 다시 게임 속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장치가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유저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 아이템을 빼앗는다. 이것이 바로 리니지가 만든 PK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게임의 전투가 아니라 실제 돈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리니지 아이템은 현금으로도 거래되었고 아덴이라는 게임 머니조차 현금 가치를 지녔습니다. 누군가는 게임 속에서 직장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다른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장이자 전쟁터가 되었던 겁니다. 리니지의 PK 시스템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첫째, 아무 데서나 유저를 공격할 수 있는 자유전투 구조. 둘째, PK 승자가 상대방 아이템을 얻는 약탈 시스템. 셋째, 아이템과 게임 머니의 현금 가치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게임 안에서의 싸움이 곧 현실의 돈과 직결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들을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강자가 되기 위해 무한 경쟁, 더 많은 시간 투자.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현금 과금으로 아이템 강화. 아이템을 지키고 뺏기지 않으려는 심리 중독적 몰입. 결국 리니지는 유저를 스스로 과금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게임 하나에 인생을 걸다 못해 현실에서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다. 바로 리니지 페인 현상입니다. 저처럼 90년대 중후반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끝나고 PC방에 가면 늘 닌저씨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담배 연기 속에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리니지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리니지는 단순한 게임 중독을 넘어 사회 문제로 번졌습니다. 게임 속 PK와 아이템 경쟁이 현실 싸움 현피우로 이어지고 과도한 몰입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페이 투 윈, 즉 돈을 쓰는 만큼 강해지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는 더 과격해졌고 돈을 쓰지 않으면 아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리니지의 과금 구조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투자하면 성장할 수 있다. 둘째, 돈을 쓰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결국 돈을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배제된다. 이 세 단계가 겹치면서 유저들은 자이든 타이든 과금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IMF 위기 속 등장한 리니지, 단순한 게임 성공을 넘어 NC를 단숨에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2000년대 초 리니지는 정액제 모델로 누구나 월 사용료만 내면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현금화와 PK 구조 덕분에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결국 NC는 2000년 7월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무려 1조 8,8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역대 3위 기록을 세웠죠. 이때부터 NC는 멈추지 않는 성장 곡선을 그리며 질주했습니다. 2003년에는 리니지가 등장했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라는 글로벌 강자가 2004년에 나왔지만 NC는 여전히 매출면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리니지의 독특한 과금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상위 1%의 고래 유저들이 압도적인 지출을 하며 매출을 지탱. 유저 수가 줄어도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었음. 이 모델 덕분에 NC는 안정적이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NC 성장 구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리니지 정액제 현금 거래로 초기 성공 발판 마련. 둘째, 리니지와 같은 신작으로 외형 확장. 셋째, 매출 구조를 상위 1% 유저 중심으로 고착화. 즉, 수많은 대중 유저보다 극소수의 과금층이 회사의 성장을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김택진의 단독 체제, 위기의 시작일까 했지만 2008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바로 아이온의 초대박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려했습니다. 창립 멤버도 떠났는데 대표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사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 불안은 아이온 출시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NC는 다시 한번 압도적인 성과로 모든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2008년 출시된 아이온은 리니지 시리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09년에는 리니지 매출을 합친 것보다 아이온 단일 게임 매출이 더 높았고 리니지는 한국 최초로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게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IP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기 NC는 단순히 잘나가는 게임사가 아니라 명실상부 업계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NC의 이 시기 전략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리니지라는 캐시카우를 계속 굴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둘째, 아이온 같은 신작으로 신선한 성과를 터뜨리며 성장세를 이어감. 셋째, 돈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 준비.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NC는 업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PC에서는 비판받던 리니지, 그런데 모바일로 오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만에 매출 1위, 한 달 만에 2,060억 원. 충격적인 기록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게임 시장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PC MMORPG에 익숙했던 3040대 직장인들은 더 이상 긴 시간 게임을 하기 힘들었고 대신 모바일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과거 리니지를 하며 자라온 세대이기도 했죠. NC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하지만 NC는 의외로 모바일 시장에 바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양산형 모바일 게임을 쏟아낼 때 한 발 물러서 지켜봤죠. 그러다 2016년 넷마블이 NC로부터 리니지 IP 라이선스를 받아 출시한 리니지 레볼루션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출시 첫날 스토어 매출 1위. 출시 한 달 만에 2,060억 원 매출. 유저 100명 중 92명이 결제를 한 충격적인 수치. 이 게임은 모바일 과금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고 NC에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플랫폼 변화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의 인기 IP는 모바일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셋째, 유저 경험보다 과금 구조가 수익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 시점부터 NC도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장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마침내 원조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NC가 직접 개발한 모바일 MMORPG 리니지M입니다. 2016년 리니지 레드나이츠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원작 리니지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니지M은 달랐습니다. 출시 전부터 리니지답게 만들었다는 선언으로 유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말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었죠. 바로 심각한 과금 유도와 중독성까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리니지M은 모바일 시장에서 리니지 IP의 파괴력을 입증했습니다. 원작의 혈맹, PK, 아이템 강화 시스템을 그대로 모바일에 이식, 중독성과 경쟁심을 자극하는 구조를 유지, 더 나아가 과금 유도라는 비판까지 완벽하게 이어감. 결과적으로 리니지M은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NC의 모바일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리니지M의 성공 방정식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원작의 핵심 요소를 모바일로 옮긴다. 둘째, 더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과금으로 연결한다. 셋째, 과금한 유저가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 구조는 유저들의 불만을 키웠지만 동시에 NC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리니지M의 성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한 과금, 더 집요한 유도. 그리고 결과는 역대급 매출 신기록이었습니다. 리니지 시리즈는 비판이 많았지만 돈을 쓰는 핵심 유저층 덕분에 매출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성보다 돈이라는 조롱 속에서도 NC는 매출 그래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그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리니지를 또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리니지M 이후 NC는 연이어 리니지 시리즈를 모바일로 내놓았습니다. 2017년 리니지M 초대박 한국 모바일 게임 최초 일매출 130억, 2018년 누적 매출 1조 5천억 돌파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영업이익 달성, 2019년 리니지 EM 출시, 또 대박, 2021년 리니지 W 출시, 글로벌 흥행. 게임 평가는 혹평이 이어졌지만 매출과 주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NC의 성공 공식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리니지 IP를 모바일로 계속 확장한다. 둘째, 과금 구조를 강화해 핵심 유저의 지출을 늘린다. 셋째, 매출의 대부분을 소수의 헤비 유저에 의존한다. 이 전략은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했지만 동시에 유저 인식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리니지의 성공은 NC만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게임 시장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리니지가 대박을 치자 다른 게임사들도 앞다투어 리니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심을 자극하고 자동 전투로 시간을 줄이면서 성장과 강해짐을 과금으로만 해결하는 구조. 그 결과 리니지 라이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수많은 게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유저들에게 점점 피로감과 환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리니지 라이크의 특징은 명확했습니다. 자동 전투로 시간은 절약하지만 성장 속도는 과금으로 결정. 아이템 강화, 경쟁 구도를 통한 극심한 과금 유도. 소수의 헤비 유저가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구조. 이 모델은 단기적으로는 대박을 보장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게임 시장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NC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새로운 장르와 시스템에 도전하며 혁신을 모색한다. 둘째, 리니지 공식을 반복해 단기 매출을 극대화한다. NC는 결국 두 번째를 택했고 그 순간부터 돈 버는 게임만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NC소프트가 아니라 이제는 리니지 소프트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매출이 리니지에 달려있었기 때문이죠. 한 게임에 의존한다는 건 위험합니다. 리니지가 흔들리면 NC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2021년 문양 시스템 롤백 사태에서 폭발했습니다. 상위 유저들이 수천만 원을 써서 완성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건이었죠. 리니지M에는 스탯을 올려주는 문양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상위 유저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 문양을 완성했는데 2021년 1월 27일 기억 시스템이 도입되며 비교적 적은 돈으로 완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헤비 유저들은 자신들의 투자 가치가 무너졌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NC는 거센 불매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태는 유저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 과금 구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신. 둘째, 게임사가 유저의 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배신감. 셋째, 헤비 유저조차 떠날 수 있다는 위기감. 즉 매출을 떠받치던 핵심 고객층이 등을 돌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게임 속 화폐 다이아로 보상했습니다. 언뜻 문제없어 보이지만 리니지 유저들에게는 큰 분노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든 다이아이든 결국 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리니지를 오래 해온 유저들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유저들의 신뢰를 깎아내렸고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리니지의 BM 비즈니스 모델은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먼저 최상위권 유저들에게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해 독점적인 우위를 제공한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중위권 유저들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쓴 사람은 손해보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이득 보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 방식은 단기 매출은 보장했지만 장기적인 불신과 피로를 키워갔습니다. 리니지의 BM 구조를 이해하면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기 매출만 보고 고객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 둘째, 고액 과금자일수록 더 섬세하게 대우해야 한다. 셋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구조는 결국 핵심 유저층 이탈로 이어진다. NC는 이 기본 원칙을 무시했고 결국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10만원 주고 산 아이템을 빼앗기고 대신 2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리니지 유저들이 겪은 일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리니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원래부터 불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상위권은 따라잡힐까봐 계속 과금해야 하고 하위권은 진입 장벽을 낮춰줬다며 또 과금해야 했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리니지는 원래 그렇지 하며 유지되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극소수 최상위권을 위해 다수의 유저를 무시하는 롤백이 터졌고 보상도 형편없었습니다. 사태가 커진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보상이 현금이 아닌 게임 재화 다이아였고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적었음. 둘째, 최상위권과 다수 유저 간의 갈등이 폭발하며 커뮤니티가 분열됨. 셋째, 당시 다른 게임들에서 트럭 시위가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었음. 결국 리니지 유저들도 개돼지 해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럭 시위 이후 NC는 결국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쓴 돈만큼 보상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재화를 풀면서 게임 내 경제가 붕괴. 그동안 NC가 애써 지켜온 아이템 가치 유지 정책이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폭발. 결국 리니지의 장점이자 차별점이던 가치 보존 구조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충성 유저도 떠났습니다. 신규 유저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선택은 신작뿐이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리니지 인플레이션 사태 이후 NC의 이미지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유저들은 얼마나 돈을 써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신규 유저 유입은 끊겼습니다. 이제 NC의 돌파구는 신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맞이한 건 기대가 아니라 혹평이었습니다. NC가 내놓은 신작들의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 후속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리니지 라이크로 전락 혹평. 트릭스터 M 여성 라이트 2030 공략을 내세웠지만 그래픽만 다른 리니지라는 비난. 프로젝트 TLS로 낸 리버티 대작 기대작이었지만 재미없는 대작으로 실패. 결국 2030세대는 해볼 가치도 없는 게임만 내놓는 회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기존 충성 유저도 떠나며 매출은 급락,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한 IP 의존은 위험하다. 리니지에 매달린 순간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둘째, 혁신 없는 반복은 유저 신뢰를 무너뜨린다.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했지만 결과는 또 다른 리니지였다. 셋째, 시대 흐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 게임 시장은 재미와 경험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NC는 끝까지 과금에 집착했다. 한때는 한국에서 가장 도전적인 게임사라 불리던 NC. 하지만 지금은 돈만 밝히는 리니지 공장이라는 조롱이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넥슨은 돈슨이라 불리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체감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미지를 잃으면 매출도 미래도 함께 잃습니다. 신작 실패는 단순한 게임 실패가 아니라 세대와 시장을 놓쳤다는 증거입니다. 혁신 없는 회사는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NC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NC의 신작 실패에 대한 생각이나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논의를 완성합니다.